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취득세 부과 취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5월 네. 그 택지 개발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네. 분당구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네. 분양대금의 프리미엄 명목에 네. 돈 8억 2,310만 원을 네. 더하여 지급하고 네. 또 토지를 매수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서엔 프리미엄을 제외한 그 분양대금만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과세 당국이 네. 프리미엄 미신고분에 대한 그 취득세 5,596만 6,600원, 네. 지방교육세 526만 7,840원, 네. 또 농어촌 특별세 279만 8,300원, 합계 6,403만 2,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세금 부과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문제는 세무 네. 담당 공무원이 네. 그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네. 납세 고지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김 네. 씨를 만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이에 세무 공무원은 2016년 6월 17일 아파트 네.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네. 납세 고지서를 넣은 후에 아파트를 재차 방문을 해서 네. 그 무인 택배 보관함에 납세 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는데요. 네. 김 씨는 이에 대해 구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납세 고지서 교부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네. 따라서 취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로 음.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지방세 기본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구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제2항은 네.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동법 제30조 제5항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서에 그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 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령 행위라고 했는데 김 씨가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수원고법 제1행정부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네. 양측의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되는 인정사실에 그 네. 김 씨 또는 김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6년 8월 30일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는 택배 보관함을 네. 열었다가 네.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고 네. 그 후 2016년 12월 16일 김 씨가 택배 보관함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납세고지서를 무인 택배함에 넣은 게 2016년 6월 17일이니까 네. 2달여 지나서 택배함을 열어본 거고 네. 이때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후 최초 납세고지서를 넣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6일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겁니다. 수령을 하긴 했다는 건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원고인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년 6월 17일 착수한 교부 송달이 김 씨 또는 김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택배 보관함을 열어본 2016년 8월 30일이나 그 김 씨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년 12월 16일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즉 김 씨의 납세고지서 교부 송달이 이뤄진 만큼 네. 취득세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김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네.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로 판결하면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 게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 납세고지서 교부의 가름에서 택배 보관함의
그 고지서를 넣는 것에 대해 세무공무원과 김 씨 간 의사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네. 들어서 교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교부 송달이 반드시 송달받을 자와 대면하여 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택배 보관함에 납세 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과세당국이 네. 김 씨에게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은 취득세는 뭐 영원히 부과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새롭게 송달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 번 재판한 걸 다시 재판을 해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네. 그것처럼 그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면 네.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 회장의 설명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대법원에서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부과를 못하죠. 아. 이미 끝난 거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치 절차 자체가 흠결이 있으니까 아예 다시 못하는 거죠. 뭐 일사부재리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창식 회장은 다만 네.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과세당국이 휴대폰 문자 등을 네. 통해서 요즘에는 그 세금 부과 처분을 알려주는데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애매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네.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건 분명한데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창식 회장 말처럼 좀 애매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